소신을 지키며 중심을 잡고 투자하는 방법 또 기준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서요. 오늘도 이제 장중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단기 기술적 지표 과열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상승 종목 수랑 하락 종목 수 비교하면서 이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드렸는데 지난 방송 이후에 한 주 동안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코스피 쪽에 이제 제가 2주 동안의 흐름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지난 4월 11일이죠.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과 그 다음으로는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노란색이 하락 종목 수입니다. 근데 4월 11일 전에는 보시면 파란색, 즉 검은색인 상승 종목 수가 보다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은 그런 흐름이 보이죠. 근데 최근 한 주 동안은 보시면 노란색보다는 검은색이 길이가 더 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락 종목 수보다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다 한 주 동안.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는 정상화되고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됐다. 완화되고 종목도 뭐 괜찮은 그런 지수도 올라오고 그런 그림이 코스피에서 만들어졌고요. 코스닥 보시면 조금 더 뚜렷한데요. 코스닥은 제가 일주일 동안만 딱 한번 그려봤는데 지금 보시면 노란색 그래프 대비해서 상승 종목 수를 나타내는 검은색 그래프가 훨씬 더 길이가 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락 종목 수보다 상승 종목 수가 많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하락 종목 수가 한 1000 종목 정도 넘었습니다. 1000개 넘었다가 오후 들어서 힘을 좀 내다 보니까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아졌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흐름이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오전에는 이제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조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주춤했는데 점점 시간을 갈수록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코스닥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벌써 9,000이면 큰일 나죠. 네, 909포인트까지 어제 기준으로 상승을 해서 9,000이 사실 맞아요. 아시는 분들 아는데 코스닥은 사실은 옛날에 1,000에서 100으로 한번 낮췄거든요. 조정을 했죠. 근데 이제 뭐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어서 모른 척하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꽤 900선을 넘어서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힘으로 어떤 유동성으로 해서 올라왔는지를 한번 또 그려와 봤는데요.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코스닥의 신용융자 잔고가 한 7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작년 연말. 네, 어제 기준으로 제가 다시 그려보니까 10조 원을 넘어서 10조 한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노란색인가요? 네,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코스피를 역전했다라는 것은 제가 이미 한 1,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여전히 노란색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10조 2,7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신용잔고가 코스닥에서만 한 2조 5천억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숫자를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큰 투자 주체별로 기관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개인 투자자가 있잖아요. 코스피에서 각각 이들은 연초 이후에 얼마를 사고 얼마를 팔았는지를 제가 어제까지 기준으로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코스피는 뚜렷합니다. 외국인들만 7조 7천억을 샀습니다. 연초 이후에. 주로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좀 많이 샀죠. 근데 코스닥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들만 5조 원 정도를 샀습니다. 자, 그러면 5조 원을 개인 투자분들이 샀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신용잔고 금액이 올해 들어서 2조 5천억이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5조 원 중에서도 꽤 우리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산 금액이 좀 된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현금뿐만 아니라 조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신 코스닥의 개인 투자분들이 좀 있으시다라는 것을 봐야 되고요. 그러면 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머니투데이에서 예쁘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작년도에는 우리가 증시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예금으로도 나가고 뭐 일부 좀 안전한 쪽으로 돈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때는 우리 5대 시중의 은행들의 금리가
5%를 넘어섰습니다. 예. 네, 그래서 높은 금리를 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내가 5%, 6%를 안정적으로 낼 자신이 없으면 안전한 쪽에 보관을 하면 네, 5, 6% 정도 낼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예금금리가 3%대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번 연속으로 지금 동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거의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마무리 구간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금들이 좀 나와서 그러면 주식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보여야 되는 것이 대차거래 잔고를 어제 기준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는데요. 이게 대차거래 잔고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다 공매도로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차익 공매도가 일단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럼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야 네, 빌려야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저렇게 대차거래 잔고가 20조 원을 어제 기준으로 넘어섰다라면 뭐 그러한 가능성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 저 자금을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뭐 4월 말 5월 초에 FMC 금리 뭐 결정하는 구간에서 약간의 변동성을 만들 경우에 시장에 충분히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자금들이 된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자, 미국의 이제 상업은행 예금들이 지금 여전히 아직도 조금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금들이 MMF 쪽으로 조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면 4월 마지막 주인데 5월이면 우리 증시의 격언 중에 세린메이라는 거 아마 최근에 이야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오랜 주식을 네, 팔아라, 팔고 쉬어라. 그렇죠. 좀 쉬는 게 좋다라는 건데 S&P 500,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연중에서 5월 이후로 수익률이 어땠는지가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다른 달에 비해서 5월 달, 6월 달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 S&P 500에서도 좀 있었고요. 코스피도 지금 보시면 5월 달, 6월 달이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가야지 수익률이 좋았던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주로 내려갔고 그 뒤로 7월 달 반짝했다가 주로 8, 9월 달도 주로 약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코스피도 확인할 수 있고 코스닥은 더욱더 뚜렷한 것 같아요. 네. 5월 달 이후로 지금 보시면 대부분 연중에 좀 힘이 없었던 달이 5월 이후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4월 말로 향해서 많이 올랐고 5월 달에 혹시나 우리가 이제 신용잔고 대차거래가 저렇게 만들어졌으니 혹시라도 이슈가 좀 만들어졌을 때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정도만 염두에 두시고 아직까지는 좀 시장의 랠리를 좀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 마지막 거래일이 4월 28일이네요. 4월 28일까지만 거래하고 5월 한 달 푹 쉬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죠. 쉽지 뭐 않죠. 통계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이성적으로 28일날 주식 다 팔게 안 된다니까요. 네네. 그러면서 씨름을 하면서 갈 텐데 전통적으로는 또 약했습니다. 자, 섹터나 종목 이야기할 텐데 역시나 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데 어제 그 후성이 전해질 업체죠. 갑자기 생산 중단하면서 주가가 8% 급락을 했습니다. 관련주 2차 전지의 소재주로서 관심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네네. 미칠 영향하고 또 포스코 그룹주가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좀 해주십시오. 네. 후성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공시를 지난 금요일에 이제 내면서 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이 회사의 공장 하나가 이제 좀 생산을 중단한다는 내용인데요. 예. 이 주력으로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도 전해질 LiPF6라고 주로 이제 부르는데 이 전해질을 생산하는 공장이고 그 공장이 재고 조정이라든지 뭐 전반 고객사도 지금 조금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가격도 빠지고 원가 부담도 있어서 잠깐 좀 쉴게요라고 공시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는 동안 앞으로 실적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가가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종목 간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어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부는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리튬염이라고 하는 이 전해질은 리튬 베이스로 만들기 때문에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을 좀 따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22안까지 이렇게 하락하면서 그 아래로 떨어지는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그 기반으로 만든 이 리튬염 LiPF6 가격도 85,000달러까지 이렇게 최근 한 달 동안 추이가 보시면 거의 계속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빠지고 재고도 많이 쌓이고 이런 부분들을 부담으로 좀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해액과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어제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을 이렇게 뚜렷하게 체크를 해보면 하루의 움직임인데요. 가장 높게 상승한 종목 엠캠, 그다음에 솔브랜 홀딩스가 상승했고 첨보와 후성은 이렇게 빠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엠캠과 솔브랜 홀딩스는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전해액을 만드는데 이제 리튬염이라고 하는 전해질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원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니까 당연히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들은 스팟 가격으로 바로 반영을 하는데 전해 관련된 기업들은 좀 고정 거래가격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전해액을 만드는 데에서는 리튬염과 유기용매, 첨가제로 구성이 되는데 이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니까 전해액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좀 좋아지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포스코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드리면 저희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 이야기 해드린 지가 꽤 된 것 같은데요. 이 앞단에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광물 자원 보여주셨죠. 네, 광물 자원 개발하는 회사들을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포스코 그룹이 올라오길래 제가 2020년 4월달 코로나 이후로 8대 그룹사들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빨간색 그래프가 포스코 그룹 전체의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7대 그룹사 대비해서 월등히 앞서 나가는 그림을 보이고 있죠.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는 이제 광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광물을 2차 전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 홀딩스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식처럼 막 움직이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